예,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김영순 기자입니다. 백남준 제12강 이제 그 2부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그 세계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가장 또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이거를 서로 이제 그 하나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적이라서 세계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또 한국적이 되려면 또 세계적이 돼요. 인류 보편적인 성격이 거기에 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백혜영 갤러리에서 지금 이제 20번 정도 해서 40번 정도 했는데 중간에 이게 조금 이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건 하나에 보면은 강좌라는 것을 렉처 퍼포먼스인가 하여튼 이것도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근데 제가 워낙 퍼포머로서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 그 퍼포먼스라는 말이 재미있어요. 렉처, 영어로 렉처, 퍼포먼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제 백남준은 세계적이면서 또 세계적이면서 또 시대적인 작가였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 그 다음에 또 가장 그 동시대적인 작가였고, 또 그 동시대에 또 가장 미래지향적인 작가였으면서 또 선사시대를 읽어내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작가였다. 백남준은 참 우리가 보통 이렇게 퍼포먼스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보통 백남준의 퍼포먼스가 아주 천재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갓을 쓰고 지혜를 내고 여기 보면은 이게 뭐라 그러죠? 그 우주 그 함이 동그란 거 있잖아요. 네, 지구함이라네. 지구본이죠. 지구본이 세 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인류의 문제를 내가 나름 고민하면서 이걸 예술적으로 표현하지만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 하는 비저너리한 작가로서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되 나는 그럼에도 나는 가장 한국적인 사람이다. 나의 모든 상상력과 아이디어는 한국적인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천재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또 중요한 게요. 그 홍익 사상이 있어요. 아까 잠깐 나오는데 그 외국의 학자가 단군 신화를 공부하다 홍익 사상이 나왔는데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신화에서 자기 민족만 돌보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다 포함한 넓게 두루 인류에게 득이 되는 나만 득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홍익 사상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여기서 지금 중요한 우리 후손들이 중요한 거는 그 정말 창조적으로 재해석해내야 돼요. 지금 백남준을 창조적으로 재해석을 못해요. 우리 다 이제 상상력이 결핍인 사람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많은데 정말 이 백남준에 대한 좋은 해설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백남준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깊은 철학과 사상과 예술관이 예술 세계가 뭔지를 쫙 대중화시키고 펼쳐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사는데 지치고 뭐 힘들고 또 뭐 우리나라도 자살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과 용기를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가 어떻게 공존공영할 것인가 평화롭게 더불어 살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는 이제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최광진 이제 그 미술평론가 이분 참 글이 좋던데요. 이분이 이제 아까 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잘하려면 외국어를 잘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한문이나 영어나 불어나 독일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한국어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만 잘해가지고 한국말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래서 백남준의 말이 좀 어눌하긴 하고 그 왜 이렇게 어눌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기코 여사가 그래요. 백남준은 자기 생각하는 게 너무 빨라서 말을 할 때 더듬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 못하니까 훨씬 빨리 가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이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말을 어눌하다. 뭐 부인이 그러니까 맞는 말이겠죠. 옆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사실 그 하나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의 세계를 본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의 그러면 6개국을 하면 6차원이 되는 거예요. 6차원. 그러니까 영어만 하는 사람보다 영어나 독어, 영어나 불어를 같이 하는 사람은 그게 폭발적으로 사고의 영역이 넓어져요. 굉장히 넓어요. 세계관이. 근데 이제 프랑스어를 하면 좋은 점은요.
프랑스를 하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라틴어를 또 배우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어, 포르투갈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프랑스를 하면 저기 중남미에 스페인어 쓰잖아요. 그런 말 금방 알아먹죠. 혼혈 됐죠. 그리고 영어를 하면 영어를 하면서 네덜란드어나 독일어나 이런 하고 또 연관이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경험담인데 어떤 박사학위를 받는 것보다 영어 말고 다른 언어를 하나 좀 잘 열심히 공부하면 그게 훨씬 더 학문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거 인정해 주는 건 뭐 박사학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백남준이 이제 근데 이게 외국어를 잘해 모국어를 잘한다는 게 괴테가 한 말이에요. 유명한 말이에요.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은 아까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세계적이고 가장 세계적이고 가장 한국적이라는 거는 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백남준이 6.25 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잖아. 어차피 피신하느라고. 근데 이제 물건을 막 챙기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프랑스어 사전이었대요. 백남준. 근데 그거는 그 시계코에서의 증언에 나와요. 아마 들은 이야기, 자기가 한 거. 그러니까 그 책에 쭉 꽂혀 있는데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럴 때, 그러니까 백남준이 중학교 때부터 프랑스어를 독학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선생님이 이걸 배운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앞으로 정보 아티스트가 되려면 많은 나라 언어를 알아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벌써 저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는 앞섰다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사고가 역시 쌍방향 소통이나 인터넷이나 뭐 이런 현대의 그 예술 세계의 어떤 새로운 길을 터주고, 백남준 뭐라 하면 정보를 모르면 죄다 죄. 사실 그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그분도 굉장히 뭐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정보가 중요하죠. 사실 미술이고 뭐든 정치를 하든 정보가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계가, 미국이 왜 세계를 지배하느냐 하면은 그 정보가 많잖아. 어쨌든 좋은 정보다. 그리고 이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항상 나가게 돼 있거든요. 항상 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백남준 말하면 야 한국은 다 좋아. 근데 정보가 없어. 정보가. 내가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게, 근데 그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거를 활용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첨단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지적 호기심과 함께 새로운 거에 대해 알고 정보 수집력이 굉장히 빨라.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 뭐 어디서 뭐가 났지 우리나라 일 아닌데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백남준의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아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는 정보가 너무 제한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10개 하는 사람, 100개, 1000개 하는 사람하고 이 대화를 하면 이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사람이. 지금 일본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위축된 모양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이게 일본 사람 못 따라오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 사람은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요새는 공부도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빨리빨리라는 게 에너지가 넘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그거는 몽골 코드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저기 최근에 이제 보니까 신라의 왕 금관 있잖아요. 그게 스키타에서 온 거예요. 원래 그 스키타의 유목민들은 제일 중요시 게 금이에요. 이동을 할 때 다 재산이 없어 금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제하고 신라는 금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키타이에서 이제 이렇게 유목민으로 살다가 거기서 중국이 쳐들어서 망해서 다시 또 밀려가지고 지금 저도 스키타이죠. 왜냐하면 김혜김 씨라고 그래서 그 스키타이. 지난번에 어떤 몽골 여자가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요즘 유전자 검사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더라고. 약품이 와가지고 인터넷 신청해서 와서 이렇게 침으로 검사해, 침으로. 자기 놀란 게, 저 몽골 여자인데 아주 예쁘장하게 외모도 좋더라고. 27%가 한국인이고, 21%가 몽골 유전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 나도 저기 한 25%는 몽골 유전자가 있다고 봐요. 김해 그 문무왕이 저기 신라 통일시켰잖아요. 그분이 비석을 딱 세웠어요. 거기다 못을 딱 박았어요. 나의 조상은 몽골 스키타이 김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 새겨놨다니까. 이름이 내 나중에 새겨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몽골 백남주 3,000년 전에 우리하고 몽골이 헤어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몽골 사람하고 갖다 놓으면 똑같아요. 얼핏 보면 좀 안 똑같으니까 이 우리가 뭐 단일민족이다? 다 거짓말이고 이게 다 섞여 있고 그 대신 조금 백제하고 저기 고구려 조금 달라요. 신라 혈통하고 좀 완전히 스키타이. 우리 당군도 스키타이 당군이라고 나오잖아요 작품에.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몽골 코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다이나믹한데 그러면 백남주는 음악 전공자여서 그걸 어떻게 파악했느냐? 싱커페이션이라고 했어요. 싱커페이션. 이 음악 리듬이 있다는데 싱커페이션은 당긴 음이라고 난 모르겠어요. 음악이 뭔가 당기는 음인데 3박자, 5박, 7박자로 되어 있고 여기 또 잠깐 쉽게 설명된 게 센 박자와 여린 박자 위치를 뒤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랜덤 액세스처럼 음악이 굉장히 뭐 이렇게 선우가 없이 랜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랜덤한 거죠, 굉장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우리 그 샤만 그 구판에서 이루는 음악 무속 음악이 그런 리듬. 근데 거기 그런 음악이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세계 제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나믹한 파워가 있어요. 지금 많이 세계에서 뭐 BTS 뉴먼이 많이 활동하고 있죠.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 말이 좀 마음에 들어 썼는데요. 이 샤머니즘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황홀한 엑스터시에 이르게 하는 접시술이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음악, 그런 이제 그 무질서한 생크레이트 이런 거, 이런 음악을 싱커페이션 이런 음악이 있는 사람이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위가 이제 인간만 아니라 자연 우주 또는 이제 죽은 사람까지 다 불러다가 거기서 한판 놀면서 야 너 나한테 감정이 있었지 그거 내가 그렇게 사실 한 게 아니고 오해 풀어. 그런데 오해를 안 풀리면 무당이 나와서 얘는 얘 입장은 얘거야. 너 얘 입장이니까 니네 좀 대화를 해봐. 그래도 안 풀리냐? 풀리잖아. 문제가 없면 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 거기 화해가 일어나는 거야. 해방공동체가. 그게 백남준의 예술의 그 기조예요. 그 사람이 그 퍼포먼스 하는 이유가 미국 놈들 뭐 일본 놈들 다 불러놓고 야 한번 대화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70년대 나온 뭐 비디오 커맨이라든가 글로벌 그루브 이런 게 다 그거예요. 야 니네들 다 와봐. 그래서 이야기해보니까 한국 대단한 나라네. 뭐 미개한 나라 아니야. 지금 유튜브로 한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맨날 나오잖아요. 미국 여자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아파트에 가봤는데 미국보다 10년 앞서 있다고. 뭐 장치가 다 디지털로 돼 있고 뭐 누르고 그다음에 엄청나잖아요. 깨끗하고 또 신발 벗고 들어가고 뭐 그리고 뭐 열쇠 당연히 다 디지털이고.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래. 옛날에는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외국 여성이 한국에 와서 5년 살아봤는데 아파트 살아보고 너무 자기 편하고 완벽한 거. 그러니까 그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미국 애들이 보고 믿을 수 없다. 어떻게 한국이 저런 나라냐.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은 미국 사람이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백남준 70년대 한 말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작품에다가 동양의 정보, 서양의 정보 이거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쫙 보여주고
야, 한국이 그렇게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나라 아니야. 대단한 나라. 이걸 이미 광고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썼거든.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한국을 깔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한국이 10년 앞서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 가정생활을 보면 미국보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고, 또 이제 요즘에는 그 한국 남성과 뭐 미국 그다음에 동부라파 뭐 결혼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올 거 아니에요. 한국을 가정에 들어가 보면 독일 사람도 맞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뭐 지방 천국이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우리가 그렇게 서양보다 훨씬 선진국이라는 걸 잘 몰라. 근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걸 백남주의 70년대에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제일 중요적이었던 게 커뮤니케이션인데, 그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그 무당이나 샤만 이거는 신과 인간과 커뮤니케이션도 하잖아요. 대단한 거죠. 슈퍼 커뮤니케이션. 그 슈퍼 커뮤니케이션. 그 신통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거든요. 신과 통한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 소통할 때 보이는 사람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만 하는데, 되게 우리는 그게 아니야. 세계가 더 넓어요. 아까 신 뭐라 그랬죠? 접신술이라 그랬죠. 신과 접하는 기술. 그런 말이 있다는 거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백남지 굉장히 한국적인 작가라는 게 그렇게 저절로 이 사람이 그렇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그 몽골로이드, 몽골 혈통이나 몽골 문화, 샤머니즘 문화 이 다 연결돼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신명한 거기까지.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최강진이라는 미술 평론가 한 말인데. 신명과 사냥감을 찾아 이동의 때를 알아야 했던 이들에게 샤먼의 능력은 절대적이었고, 그래서 천신과 소통할 수 있는 샤먼이 가장 높은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북방계의 몽골로이드가 아시아 전역에 퍼졌고, 샤머니즘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반영되어 전파되었다. 유목 생활을 하면서 샤먼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던 몽골로이드는 하늘과 태양을 숭배하는 천선의식을 가졌다. 하늘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 아니고 이제 평론가 최광재 선생님이 하신 건데, 사실 이거 한마디 한마디 좀 뭐랄까 생각을 해보면, 꼼꼼히 따져보면 굉장한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비강이까지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두 가지잖아요.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 미술은 그거예요. 내가 볼 때 미술은 첫째가 최고의 정보와 최고의 소통 능력.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인류를 하나로 평화롭게 공존시키느냐. 거기에 가장 좋은 미디어가 바로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에는 문제가 많긴 해요. 악플도 있고 뭐 별 문제가 있고 뭐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나름 이렇게 세상이 전쟁이 안 난 거는 지금 그나마 인터넷이 있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전쟁이 난다는 말도 있고 좀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지금.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그래서 이 고고 인류학자들이 동양 사람들의 외모에 대해서 왜 외모가 이렇게 쌍꺼풀이 없느냐 이런 그런 거는 옛날에 혹한 빙하기 시대에 키도 작고 눈도 작고 뭐 이런 게 혹한에 적응하다 보니까 외모가 그렇게 됐다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추운 나라에서는 쌍꺼풀이 없는 게 나은가요? 쌍꺼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 고고 인류학자 말로는 이 몽골 계통이 사람들이 쌍꺼풀이 없나 봐요. 서양 사람들보다. 그게 이제 추위를 적응하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확 뜨지 못했나? 추우니까 맨날 가리고 그랬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백남주의 왜 한국적인 작가냐, 이 애독서가 바로 한국 유사였다. 한국 유사. 근데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삼국사기는 그 고려시대 선대 그 김부식이 이제 쉽게 말해 신라의 이제 규정 출신이죠. 아카데믹하고 고급 가려고 이런 국수적이고 이러니까 이제 역사를 쓰는데 그냥 그 왕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주로 쓰는 거야. 이게 재미없게 면전도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별로 생동감이 없는데 이런 스님이 보니까 이걸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역사가 다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 민중들의 삶이나 보통 일상 여성의 삶 이런 그래가지고 유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남겨진 이야기다. 그 삼국사에서 쓰지 않은 것 중에 남은 이야기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공로자죠. 우리나라 문화를 갖다가 이어가는데 이런 스님이라는 자체가 물론 평가가 여러지지만 그 사람은 어쨌든 세속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수준 높은 정신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고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잖아요. 스님이 그때는 최고의 지성이죠. 더 이상 그 사람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더 고민하고 더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뭐랄까요 전방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런 스님이 이제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삼국유사를 남겼는데 이게 이제 거기 보면은 뭐 연애담도 나오고 뭐 에로틱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한국인의 환상적인 이야기 쭉 나오는데 백남준이 이제 삼국 유사를 굉장히 이제 너무 반해가지고 그걸 항상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걸 많이 즐겨 읽었다고 하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백남준이 50년에 한국을 떠나가지고 외국에서 한 35년 살았을 때 그 당시 한국의 양반의 순수함을 잘 간직한 말 어투부터 해서 그 1950년 딱 고정된 거예요. 한국 양반의 모습. 경기도 서울 한양 양반의 모습이 멈춰져 가지고 그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한국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또 그 이전에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한국적인만 뭐 했다는 것보다 또 동양적인 걸 했는데 그 경기중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노장 사상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한문 선생이 노장 사상을 가르쳐줬는데 여기 보면은 사실 전도 이야기했지만 그 대학교 4학년 때 그 노자의 책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은 서양 책을 다 던져버려야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백남준 중학교 때 벌써 노장 사상을 공부했으니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노자의 그 도덕경이 이렇게 얇아요. 한 5천자밖에 안 돼요. 5천자밖에 안 되는데 백남준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도올 김용호 선생하고 인터뷰하는 데서 나온 이야기인데 굉장히 짧고 명확하다. 정말 시집 같아요. 도덕경. 그리고 근데 장자는 처음부터 스케일로 막 이렇게 뻥튀김 이야기가 좀 자세히 나오거든요. 여기도 백남준이 노자를 뻥튀기면 장자가 된다. 뻥튀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스케일이 워낙 커가지고 판타지가 그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다. 우주공학적이다 뭐 이런 말도 하면서 그 장자는 시간과 공간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논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저는 요즘에는 이제 장자가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스케일도 엄청 크다고 이제 해서 근데 여기서 백남은 진짜 대단한 말을 했어요. 그런 가장 그 어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대단한 책인 장자보다 더 무시무시한 책이 있다. 그게 바로 삼국유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양과 동양의 모든 철학사 중에 최고의 어떤 그런 판타지가 넘치는 그런 설화 같은 이야기지만 인간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장자의 판타지보다 백남준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한국인의 판타지가 더 대단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산 거죠. 그 백남준의 그때 김훈이 인터뷰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삼국유사에 빠져가지고 미쳐 돌아가냐 미쳤냐 그랬더니 예술은 그런 어떤 그 도덕적인거나 종교적인거나 이념적인 게 아니고 그
인간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판타지 뭐 이런 거가 거기에 많이 담겨 있다. 뭐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김은 소설가와 백남준의 그 인터뷰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지만 시간상 생략하고 나중에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게 백남준이 뭐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보잖아요. 심드렁하게 대답 뭐 그래? 아 그렇지 뭐 이 정도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이게 철학자 가지고 머리를 이루고 그런 폼을 잡는 일은 전혀 없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 삼국유사가 한국인의 그 상상력과 판타지를 아주 잘 드러내요. 이야기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백남준이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백남준은 그 애국주의를 싫어했거든요. 애국주의가 잘못하면 가장 애국주의 대표가 뭐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치즘이거든요. 나치즘. 그러니까 어떤 지역주의나 또는 어떤 민족주의 이걸 거기에 빠지게 되면 야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지역 그거 있잖아. 그게 가장 나쁜 거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백남준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벗어나는 인류 보편으로 가야 돼. 그래야 가장 한국적인 거에 되는 거지. 저기 동네 미술하고 세계 미술하고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심하게 말하면 동네 미술에서 자기가 최고인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꾸 동네 미술 뭐 지역 미술 뭐 한국 미술 이렇게 자꾸 나가면은 그게 결국은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그런 틀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 했잖아요. 제가 한번 했는데 내가 세계 인류가 되면 나라고 뭐 없어. 무슨 소리야. 내가 한국인 출신이고 또 아시아인이고 이게 무슨 상관. 세계적인 예술가 되면 그 경계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백남준은 모든 경계를 무너뜨려요. 남녀, 동서, 그다음에 뭐 진보, 보수 이런 다 허물어뜨려요. 그래야 그걸 비디오 커뮤니 그거거든. 커뮤니는 인류 공동체가 물론 이제 약간 그 커뮤니즘하고 좀 닮은 건 있지만 약간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 커뮤니즘은 폭력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백남준의 커뮤니라는 거는 비폭력이에요. 지식과 정보와 이런 교류를 통해서 전쟁을 막고, 그죠? 전쟁을 막고 인류가 어떻게 하면 공유하는 사회, 공산사회가 아니라 공유사회를 말해요. 근데 이 공유는 그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게 되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계급투쟁 이런 게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백남준이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 그래서 이제 백남준이 딱 2000년 되자마자 그냥 이 작품 호랑이는 살아있다라고 그냥 작품을 그냥 야 이제 21세기는 한국 거야. 야 너 이제 모든 21세기 모든 주도권 한국 거니까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 이렇게 메시지를 준 거야 이게. 호랑이는 살아있어 죽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 보면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는 게 나와요. 근데 사실 북한 영상인데 어디서 주워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실제로 싸우는 영상인데 실시간 영상이 거기서 이제 호랑이가 사자를 이기거든요. 근데 거기 영상에 보면은 사자가 죽진 않고 도망가 죽이지 않으니까 백남준은 폭력을 싫어하니까 이제 그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모든 뭐 개인 국가 사회도 자신감이 없으면 뭐 여자들도 남자들도 자신감이 있고 늠름하다 할까 믿음직 사람 좋아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라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있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다이나믹한 파워가 있잖아요. 거기다 자부심까지 이게 세 개가 합쳐지면 백남이 야너 21세기는 한국 거야. 21세기는 타고르가 말 동방에 비치고 어둠 그렇게 이야기 바로 네가 이제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는 20세기 유태인이 했던 거 유태인이 0.25%인데 노벨상은 25%를 타갔잖아. 4분의 1을 가져갔잖아요. 20세기는 유태인이 그랬지만 21세기 한국 사람이 할 수가 있고 그걸 해야 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죠. 우리는 이제 21세기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세계 어떤 분야에서도 반도체에서도 요즘은 우리가 거의 1등을 가고 있잖아요.
일본이 못 따라오거든요. 중국은 막 따라오려고 하는데 아직 안 되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됐던 중국은 또 왜 그렇게 안 돼? 아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따라오긴 하는데 중국은 이제 지금은 거의 같아졌죠. 중국엔 청와대학이 있어요. 그 12억 인구 중에서 천재를 다 모아가지고 걔네들 사회주의권 다 무료로 공부시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G5가 중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만 가지고는 그걸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만들 때 거기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들어가잖아요.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미국 부품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그걸 제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게 합쳐.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제품이 25%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폰이 할 때 제일 좋은 것만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일본 거는 안 돼. 게임이 안 되니까 일본 걸 안 쓰고 한국 거 쓴다. 그럼 25%가 한국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중국 거도 들어갈 수 있겠죠. 뭐 G5 같은 건 중국에서 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일본 사람 아이폰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사실 거기 25% 한국 건데 그거 알면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왜냐면 좀 일본 사람 한국 제품 안 좋아.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모든 게 글로벌화돼 있지. 지금 뭐 어디 하나가 아닌데 지금 중국은 이제 많이 거의 따라왔고 앞서기도 하죠. 부분적으로 앞서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뭐 하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어떤 분야에서 반도체 이게 1등.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에는 유태인이나 했는데 금융도 마찬가지고 뭐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능력이 호랑이 죽은 거 아니야. 살아있어. 이제 이런 게 좀 자신감을 주려고 했던 거죠. 유언이 백남준의 유언. 한국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해. 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할 수 있고 뭐 능력이 되잖아. 뭐 이러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말했지만 글로벌 글루가 70년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튜브를 좀 보세요. 보면 알겠지만 한국이 모든 게 다 최고야 지금. 그게 유튜브에 그대로 나오는 다 영문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미국 여자가 한국 결혼 와서 제가 신혼살림 하면서 느껴보니까 미국이 훨씬 앞선단 말이야. 그 미국에 가면 한국에 자꾸 오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한 생활하다 거기 가면 7개 8개 불편하잖아요. 뭔가 열쇠도 불편하고 뭐도 불편하고 뭐 자동차 사는 것도 보험도 불편하고 의료 보험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니까 한국에 자꾸 오려고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미국의 최고 부자들 서울에 오려고 한대요. 북한에 저런 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여행 와서 써보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한국이. 일단 그게 없잖아요. 총기 사고 위험이 없잖아요. 일단. 그리고 밤에 여자 혼자서 24시간 돌아다녀도 전혀 문제 없는 나라가 아니 전혀 문제 없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해요. 밤에 여자들 그리고 서양 여자들은 백을 항상 이렇게 끼고 다니는데 안 끼고 다니고 한국 사람들은 폰도 막 카페에 가서 아무 데나 두고 아무도 안 가져간다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건 일단 편리한 면에서 한국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상관없어. 화장실 편리하고 뭐 모든 게 다 편리하고 가정생활도 또 이제 온도를 또 좋아하는 거예요. 이 온도 위에서 서양은 온도를 다 스팀이잖아요. 그런 거야. 그리고 화장실 구조 같은 거 이 사람들 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 우리는 거기 건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밑에서 하수구 놓고 그냥 바로 하잖아요. 뭐 그런 것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뭐 침대 없는 생활을 또 해보니까 그게 좋더래. 왜냐면 온돌에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침대를 써보면요, 아니 침대 없어도 이 허리에 좋아요. 그게 침대 이렇게 약간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사실 허리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바로 이게 글로벌 그루브가 이걸 만든 거예요. 내가 이상 지금 같은 그걸 50년, 60년, 70년에 만든 거니까 여기 보세요. 따라서 방성의 교환으로 오해의 벽을 헐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민족 간의 편협한 그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게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다 보면 서로가 이해가 되고 전쟁할 일이 없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그랬어요? 백남님 미국이 왜 베트남한테 졌냐? 미국이 베트남 정보가 부족해서 졌다는 거예요.
베트남은 전쟁에서 진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나라예요. 몽골한테도 일본하고도 영국하고 아니 프랑스 다 이겼어요. 미국한테 질 이유가 없지. 미국이 베트남은 정보가 부족해서 졌다고. 백만nhân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말도 있어요. 재즈는 극백의 갈등을 해소했다는 거지. 백인들이 재즈 음악을 좋아함으로써 서로의 그 감정 이걸 내가 허물어줬고, 모차르트는 유럽과 아시아의 거래, 우리 아시아 사람도 모차르트 음악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서로가 그리고 베토벤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도 베토벤을 좋아하잖아요. 환희 같은 거 심포니. 그러면 미국하고 독일은 갖고 왔지. BTS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음악으로. 백남주의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70년대 작품 속에서 글로벌이 들어가요. 글로벌 그룹이라는 건 축제라는, 대축제라는 거예요. 글로벌. 그러니까 우리말은 만판 놀이기구를 하는 거죠. 막 신나게 막 아무 그 경계 없이 그냥 뭐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백남주의 유토피아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백남주의 동서양의 그걸 다 알잖아요. 우리 한국을 뭐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 더 많이 알고, 그다음 중국의 역사 알죠. 서양의 첨단의 음악 세계, 뭐 과학 세계 다 알잖아요. 이걸 다 아는 사람이 딱 볼 때 이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게 하면 커뮤니케이션 하면 노프라 아무 문제 없죠. 평화롭게 생각합니다. 그거가 백남주네. 굿모닝 미스터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제 근데 이것도 또 이 작품을 그 발상하는 그 한국적이라는 게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걸 생각. 이 작품을 할 때 발상을 할 때 굿모닝 미스터 오일의 작품을 할 때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이야기. 딱 한 번 이제 그 한 번 만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여름밤의 꿈이잖아요. 동양으로 말하고 한국의 한여름밤, 동양의 이제 한여름밤의 꿈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어떻게든지 동양과 서양을 서로 만나게 해서 이제 안 되니까 위성으로 가요. 위성한테로 이렇게 쏴가지고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뭐 동양 서양이 다 나와요. 내용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그 저기 홍익사상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백남주는 어떤 지역적인 데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세계, 넓은 전 우주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어떤 유토피아 세계, 그걸 항상 꿈꾼 거죠. 그게 홍익사상이 그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가치를 잘 그냥 너무 평범하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자 그 의미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그럼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서양 사람이 이걸 또 발견했네. 그 해석을. 우리는 그 해석을 못해. 이게 문제가 우리의 좋은 걸 우리가 해석을 못한대. 창조적 해석을 해야 돼. 두 넓게 사랑하라는 거지, 인류를.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보다 더 차원이 높아요. 이웃사랑이라는 거 하고 같은 차원이거든. 자비. 그리고 불교에서는 자비를 베풀라는 거. 보시도 있고 몸을 바쳐서 나누고. 그게 통일사상하고 다 똑같. 근데 이거는 또 사실은요. 그 몽골의 그 사상하고도 똑같아요. 몽골에서도 보면은 탱글이라고 해가지고 경천 애인 사상이 있어요. 경천 애인. 하늘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사랑한다. 그걸 이제 몽골어로 탱글이라고 해요. 탱글이. 그러니까 이게 탱글이나 또 이제 뭐야 홍익이나 이웃사랑이나 뭐 대자대이나 다 또 그러면서 종교와 예술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지만 백남준이 이제 천문학과 관련이 있어서 그 의학 오행 이게 지금 이거는 이 백남준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게 금성을 이렇게 그래서 작품을 했어요. 금성 이렇게 이제 전자 아트로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늘, 별, 뭐 달, 뭐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은하계 세계 뭐 이런 거 이게 금성. 근데 이거 지난번에 저기 유럽의 아트바젤 갈 때 이 작품 조금 됐더라고. 근데 그 독일 사람 마워 독일 분인데 이분 계속 이거 갖고 나오면 안 팔리는지 계속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타이틀이 뭐예요? 이게 금성이에요. 금성 우리말. 금성? 네, 금성, 화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요걸 알려드릴게요. 네네 이 작품이 그리고 여기에 한 분이 써 있는데
이거 우리가 무식해서 그렇지 이거 해석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주역까지. 주역에 맞아요. 주역에서 나옵니다. 주역에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예쁘잖아 작품이 그죠? 조용조용도 예쁘고 이런 작품들이 얼마에 팔려요? 이게 근데 이분이 참 이 그 독일의 무슨 마이스터 바이 이거 듀셀도르프에 있는 이제 미술관 관장이 가는데요. 이 백남준도 연구가예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작품 해설을 지난번에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영국 백남주 연구가들은 이런 걸 해야 돼요. 이 안에 나오는 내용. 작품에 대한 해석. 네, 해설이 여기 이제 자기가 그 작품 그 철학이 여기 예술 철학이 여기 안에 들어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거를 공부하면 선생님이 작품. 예, 이제 해야죠.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사실 작품 해석. 네. 그리고 이제 바이바이 키플링도 바로 같은 주제인데요. 이 영국의 그 노벨상 받은 영국 시인이 동양과 서양은 못 만난 서로 만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뿔이 났겠어요. 백남준이 영국 키플링이라는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 대단한 거는 야 너하고 바이바이다 이제 너 바이바이다. 뭐야 동양과 서양 만났을 동인 서고 서가 동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도 보면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여기도 홍익사상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물론 이제 주제가 유라시아가 중심이긴 해요. 근데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한다는 게 결국은 동양, 유럽과 아시아가 하나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메리카가 하나 더 전 세계가 하나 된다는 그런 유토피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문장은 백남준이 쓴 이제 그런 자기가 93년에 이제 베니스에서 이제 상을 받았지만 그때 그 자기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읽어볼래요? 보이니까요? 나래 비엔날레 작업은 대략 41개의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투영한 빛은 달에 의한 것이거나 태양에 의해 반사되는 빛입니다. 직접 발사되는 빛은 햇빛, 촛불, 그리고 교회의 창입니다. 그렇게 나는 반사에 의한 빛과 만든 빛을 사용했습니다. 예, 인공빛과 자연빛을 사용했다. 이러면서 쭉 뒤에 보면은 백남준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구상을 쭉 나오고 이제 나중에 아시아로 가는 길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그 이미 거기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옛날에 그 작품이 93년 작품 마르코 폴로가 동양과 서양 왔다 갔다 했잖아요. 실크로드 만들고 이런. 그러니까 앞으로는 니네 유럽도 미국도 다 아시아로 가야 돼. 아시아로 가는 길로 그 결론을 내린 거기서 이미 백남준이. 그래서 한국은 동아시아 시대로 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백남준이 아까 스키타이 당군이 근데 요 밑에는 이제 이경 여사가 그 93년에 베니스에 가서 작품을 보고 이제 소감을 말했는데, 요거는 한번 좀 길어도 읽어봐야 될까? 괜찮겠어? 마르코 폴로,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캐서린 여세 같은 이름의 비디오 조각이 있었는데, 백남준 전시의 주제인 전자 초고속도로 베니스에서 울란바토르까지를 느끼게 하는 고비사막 유목민의 이동수단을 해학적으로 코끼리, 말, 오토바이, 폭스바겐, 자전거, 우주선 등으로 표현하고, 정보고속화를 뜻하는 다양한 형체의 대형 TV를 접목한 조각들이 숲속에 군데군데 놓여 있었다. 나는 그중 한 작품을 우연히 배를 타고 다른 섬으로 가다가 발견했다. 지금 막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한 우주인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었다. 자르디니 공원 언덕 위에 설치된 그 우주인은 두 눈을 상징하는 둥근 서치라이트로 초록색 전광을 바다 위에 내리비치고 있다. 마치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의 신발처럼 느껴지는 그 거대한 우주인 조각 이름은 단군이었다. 백남준은 역시 한국인이었다. 네, 이렇게 됐는데 이 작품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걸 지금 보고 쓰신 거예요. 이 작품. 요게 베니스 비엔날레 이제 그 자르디니 입구에 이렇게 입구가 있고 건너편에 강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는 게 사람들이 배 타고 가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야외 좀. 네, 예. 근데 여기 왜 스키타이가 들어갔고 왜 당군이 들어갔냐? 그리고 전자인간, 유목민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조형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한 작품이에요.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이고, 아까 스키타이는 우리의 혈통이 신라 왕의 혈통이 스키타이거든요. 그 이제 스키타이 이 흉노족인데, 그러니까 스키타이가 있고 그 안에 흉노족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신라 왕가는 흉노족이라고 저도 약간 그 혈통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김해 김씨라니까 내가 뭐 김해 김씨가 그리고 왜 김이 되는지 알죠? 김 금을 중시했대요. 김이 원래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을 중시해서 이름이 성이 김씨가 된 거고 또 제 이름을 보면 이제 이게 이름이 잘못 동서이가 잘못 써가지고 형은 이게 형광간의 형자잖아요. 불이고 그다음에 수는 옆에 삼수변이 있어서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름 속에는 골드와 파이어와 워터가 다 이게 굉장히 천문학적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름을 질 때도 그냥 천문학적으로 이름을 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게 스키타이 나도 처음에 스키타이가 왜 당군 앞에 들어가네. 당군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게 스키타이 쪽이고 스키타이 이게 약간 흉노족이에요. 흉노족. 서양에 훈족이라고 있어요. 헝거리가 훈족이거든요. 네, 헝거리가 훈족이에요. 근데 훈이 있고 흉노가 어떻게 다른가? 이게 훈족하고 흉노하고 비슷한 계열인데 이 흉노는 약간 동양 쪽에 위치하고 있고 훈은 서양 쪽인데 훈이 로마를 막 멸망시켰잖아요. 굉장히 센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백남주는 그 옛날에 이미 인류학을 공부했고 그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정보가 너무 부족한 뭐 70년대 박정희 시대는 그 독재 시대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라는 거는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시대니까 몰랐지만 백남주는 이제 외국에 가서 뭐 그런 인류학 문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 당군은 스키타이 네고스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도 아직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를 보면 백남주를 공부를 하려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흉노족이 스키타이족인데 흉노족이 가장 큰 발명품이 하나 등자라는 게 등자. 말 탈 때 이렇게 거는데 이걸 탁 치면은 말이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말을 앞으로 나가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그 등자라는 발명품이 있어요. 이게 스키타이에서 만든. 세계 어느 나라, 그러니까 말을 가장 잘 타는 나라 사람이니까 말을 가장 잘 움직이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그 하듯이 반도체가 제일 많이 발전하듯이 이 스키타이가 이쪽 이제 그 기마민족이고 유목이니까 말을 어떻게든 빨리 가게 하고 또 중간에 멈추게도 하고 이런 기술이 그 발명품이 등자래요. 등자. 이렇게 보면 사진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네네. 그러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초원 고속도로가 하고 또 뭐예요? 실크로드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백남준이 이제 인터넷에 그걸 이제 백남준은 이제 전자초고속도로. 그러니까 백남준의 그 인터넷 아이디어는 다 그 몽골에서 나와. 몽골 일본민들이 생각해. 실크로드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왜 그러면은 신라의 왕가가 그 흉노족이냐. 여기 백남준 직접 말했는데 예를 들면 스키타이인들이 흉노족들이 한국의 남도에 도착했다. 이 신라에 도착했는데 그 부산 근처에 신라의 왕, 그 신라의 왕 금관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슴뿔로 돼 있거든요. 이 사슴뿔 모양이 이게 스키타이 전승이에요. 그래가지고 왕관을 썼고 그래서 바로 스키타이 특집을 나타낸다. 이게 백남준 글인데요. 여기 이게 나올 친구들이네. 지금 안 나오겠네. 하여튼 문무왕이 자기가 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신라의 왕가의 족보를 썼는데 제 첫 번째 시조가 이제 흉노로 돼 있어요. 이름이 김 뭐라고 내가 그걸 안 적었거든요. 김 뭐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얘기 처음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경주 김씨인가 그 가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니까 있을 수가 없다. 우리 그런 가문이 다 잘못됐다는 거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이 백남준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우리는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보가 짧은가, 끈이 짧은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어디 좀 없네. 네, 그거는 하여튼 제가 볼 땐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우리가 이 흉노족 또 몽골족 혈통이 그때 내려와 그때 신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백제하고 그거를 좀 다른가? 약간 성격이 다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2000년에 그 뉴욕 그 뭐야 백남준의 세계인가 그 이제 해고전이 있잖아요. 이것도 한 천지인이 들어가요. 잘 보세요. 이 작품을 보면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이경희 여사가 이제 또 그 백남준 이야기를 쓰게 된 게 그때 눈이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남준 이렇게 보면은 이경희 여사가 이제 반갑게 이제 백남준 만나서 뉴욕에 가서 전시 이제 회고를 하는데 뭘 잘 못 보더래요. 눈이 좀 안. 그래서 이 눈이 나쁜 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내시경이 오고 그랬더니 나 잘 안 보인다고 한눈이. 이제 이러니까 이경희 여사가 이제 얼마나 그것도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 백남준 뭐라 하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네가 수필 가니까 좀 하나 써달라. 근데 이제 안 쓰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야 이거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데 내가 책을 써도 못 읽으면 어떡할까.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 때 빨리 책을 내야지. 그래가지고 2000년에 백남준을 그 해고자에서 만나고 1년 아니겠어 책을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써달라니까. 왜냐면 이거 내가 썼는데 책을 못 읽으면 어떻게 하지? 위기감 때문에. 그래가지고 쓰고 그리고 한 10년에 또 썼어요. 쓰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 사연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백남준이 이제 그 해고전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이쪽 눈을 잘 보면 이 눈이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눈이 이제 당뇨도 있고 이래가지고 눈이 지금 정상으로 잘 안 보니까 이경 여사 왔는데도 잘 못 알아보고 막 헤매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면 왜 이게 백남준의 그 해고전이 천지인인가 하면은 이게 보면요. 지상에는 이 TV 정원이 있어요. 이게 하얀 꽃이 핀 것처럼 텔레비가 딱 있거든요. 여기 밑에 여기 사진 한거 없어졌네. 어디가 사라졌지? 없어졌네. 요거는 우리가 미국 갔을 때 그 백남준 조소한 분이 지금 사진인데. 네, 구겐하임인데 이제 그 일부 이제 찍은 건데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게 지금 TV 이게 네 정원이 그래서 지상은 이게 하얗게 보일 수도 있죠. 이 꽃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저가 여기서 이제 핵심이죠. 레이저 기술로. 그러니까 레이저 기술로 천지인을 표현한 거예요. 천지. 그리고 이게 이제 하늘에는 뭐가 있었죠? 여기 지금 그 유명한 사진을 제일 중요한 사진이 맞아.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은 잠깐 한 1분 동안 검색을 해보고 그 작품이 있는데
요 위에가 이게 천장이지. 예, 천장 여기 하늘이 여기는 이제 천상이 있고 지상이 있는데 천. 여기 변화준 땅. 모습도 보이고 이 사진 말고 좋은 사진인데 여기 가져왔는데 안 보이네. 하여튼 뭐 거기는 네, 2000년도에. 네네 여기 이제 백남준 보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여기 이제 이 천장이 지금 이게 이름이 동시변조예요. 동시변조인데 하여튼 숭고함과 감미로움 이렇게 돼 있고 이 레이저 작품으로 해서 이게 이제 레이저를 처음 사용한 거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미국에서 가장 레이저 아트 대가이면서 이제 그 최고 기술자인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하늘이거든요. 이게 네 하늘이고 요 밑에가 아까 말한 그 TV 땅. 이게 땅이고 지상이고 요 가운데 올라가는 게 이제 이건 이제 죽음을 의식한 거죠. 나는 죽는데 이제 얼마 안 죽는데 그 종교로 약간 부활 비슷한 거죠. 그죠? 하늘로 승천하는 거 이렇게 승천하는 모습을 하고 초록색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흔히 이제 히브리 민담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에서 그 체험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가지고 온 건데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천지인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상 이게 천지인을 레이저 아트와 결합을 해서 최첨단의 전자 아트로 그랬는데 그 구겐하임 전시에서 관객이 백남준이 최고였다. 그러니까 기록을 깬 거죠. 백남준 그 전시가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 보니까 돼 있네요. 25만 명이 입장을 했다. 25만. 그래서 입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네, 25만 명. 그 당시에 아마 큰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남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성서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이제 주인공. 야곱이 이게 이제 성서에서는 장자가 이제 그 집안을 이어가는데 이 친구 꽤가 많은 하여튼 해가지고 자기가 장자권을 뺏어낸 사람. 하여튼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임무는 그 천신과 인간을 네트워킹 시키는 그런 샤만과 같은 역할이었는데 지상과 천상을 이제 매치메이커로 이제 그런 인물이 하여튼 그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남준이 자기 모습을 야곱까지 비교를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상에는 밑에는 10개의 TV 꽃밭이 있고 이게 이제 꽃밭이잖아요. 밑에 꽃밭이 있고 그 다음에 7층 높이 천상으로 올라가는 쏘는 레이저가 이렇게 있고 이 완전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을 상징하는 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늘의 별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그림에서 이걸 굉장히 확대시킨 거죠, 그죠? 근데 그 건물의 모양은 또 차가운 거죠. 네, 이렇게 뭐라 그래? 돌아가자, 돌고 그러니까 올뱅이처럼 돌아가는 지그재그. 네네. 그러니까 이게 딱 보고 이제 사실 작품이라는 게 건물을 보고 이제 하는 거죠. 어려워. 예, 어려운 작품인데 그거를 천지인이라는 한국의 사상을 천지인이라고 사람들이 암담해서 다. 여기 보면 천지인 사상을 구현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늘과 땅을 잇는, 그죠? 우리 건성으로 봤잖아. 네. 이 사람의 이 도화분은 노만 발레드라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당시 이제 레이저 아트의 대가였어요. 내가 그때 만났어. 그래요? 한국에 한번 왔었어요. 저도 한번 만났는데 되게 잘생겼던데요. 멋있게 생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니까. 2000년대. 이 사람 제가 레이저로. 네, 레이저 아트 대가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지상에는 약간 하얀 빛이 나죠.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다음에 네, 천루엔 레이저 별이 떠 있잖아요. 천장에 별이 이렇게 돌고. 근데 그런 발상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거는 이제 그 뒤로 이제 레이저가. 네네. 이거는 백남준 조수가 저한테 준 사진인데 백남준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쇼리라고 하다가 중간에 찍은 사진이 이게 보니까. 근데
잘 안 주는데 이런 거 잘 안 주는데 이게 사진 이제 찍으라 이 중간 과정이죠. 완성된 작품은. 여기 하늘이 이렇게 돌잖아요. 천상의 세계가 있고. 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 하여튼 뭐 좀 뒤죽박죽이 돼버렸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도 그러니까 백남주 작품 하나하나에다 한국적인 상상력과 판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 예,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작가다. 그리고 이제 뭐 너무나 잘 알지만 아는 건 이제 백남주 가장 유작 돌아가시기 1년 전의 작품이 이제 엄마잖아. 엄마. 이게 이제 발음도 그 영어로도 엄마를 썼어요. 엄마도 마음이 아니고 여기 보면 그죠? 엄마 OMMAH로 OMMAH라 해가지고 요거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임신한 거죠. 이제 새로운 또 세계를 여는 거잖아. 엄마의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 이제 어떤 새로운 생명체가 또 이제 거기에서 다시 나서. 근데 여기 모델이 여자애가 한국 애들이 색동 옷을 입고 다 이렇게 이쁘게 춤이 나오는데 아이리스 문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 자기 애들 셋이 여기 모델 했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이리스 문이 백남준 돌아가기 1년 전에 6개월 전부터 알고 어떻게 서로 이제 좀 이렇게. 근데 이제 뭔가 백남준하고 좀 가까이 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 아이 딸이 셋이나 있어요. 요거 그 한복을 입혀가지고 요거를 근데 그 집 딸은 맨날 그 사진 작가들한테 모델. 아 그래요? 오. 윤정선도 그의 또 모델로. 아 지금도 좀 그러나 보네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미 백남준 작품에서 모델로 나가고 딸이 뭐 셋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앞으로 어떤 또 새로운 후배 세대, 임신 새로운 예술의 잉태라고 할까. 근데 요 감을 구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요 예쁜 이 감색이라고 그러나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이제 서도가 쓰는. 네, 그래서 저는 소도가 여기서 영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소도 작품이 건물. 근데 소도가 그 아주 좋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를 뜻에 그 좋은 교양과 지금 뭐 우리 코리안 텍스타일이니까. 저게 뭐 재료냐? 이게 재료가 이게 이게 재료가 뭐라고 그러나 여기 써놓지가 시폰도 아니고. 옷감이 한국 옷감이잖아요. 색깔도 예쁘고. 예쁜 색깔. 네. 오늘 좀 준비가 좀 삼배 만든 거 있어요. 하나 있는데 생각이 안 나. 옷이도 아니고. 이거 한복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름인데. 금방 서도 재료 쓰는. 예. 그래 하여튼 이 찾아봐봐.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요. 이 옷감이 투명하잖아. 21세기는 투명해야 돼. 이렇게 비쳐야 돼. 이게 딱 그 소프트웨어로 부드럽게 나가서 다 이게 투명성이 요즘에 중요하죠. 현대에서는. 저 뒤에는 약간 투명하잖아. 저런 식으로 된 게 시대 정신에 맞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정치만 투명하지. 네, 정치는 항상 또 정치는 죽이고 달리고 아니, 하니까. 쌍팔년도 그래서 하여튼 그 백남주는 근데 이제 여기서 세계적인 작가지만 항상 경계하는 게 국수주의, 국제주의와 국수주의가 있는데 이 국제주의는 좀 그러니까 국제주의가 국수주의가 붙으면 항상 국수주의가 이긴다는 거예요. 엄마라는 작품을 찾아보시면 그 재료가 나올 거예요. 백남주 엄마라는 작품.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 백남준이 애국주의를 항상 경계를 했고요. 그래서 백남준은 이제 이렇게 인류학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하고 차별성인데 지금은 인류학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작가가 드물어요. 양혜기 자체도 뭐 굉장히 인류학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제2의 백남준. 네, 그래도 이제 이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여기도 보면 돌과 인터뷰에 보면 굉장히 한국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는 한국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못 살아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민족이 또 슬기롭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조사천 은조사 하여튼 인조인가 뭐 하여튼 은조 있어 은조사천이에요. 거기 뭐가 재료 있는데
인종가 뭔가 하여튼 갑사? 예, 예. 갑사라는 뭐가 내가 있고 듣기로는 은조사라 얇은 비단 노방이라는 노방? 책을 노방이라는 비단 약간 좀 비슷한 얇은 아, 여름하고 여름에 여름하고 비치는 거. 갑사 은조사라 네. 노방이라고 한대요. 거기 써 있어요. 네. 노방은 어. 갑사 아주 그 그런 얘기야.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네요. 아니 좀 비슷한데 네. 더 아주 한국 태천이 아주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다 왔는데요. 지난번에 보셨지만 반장님인데 이거 백남준이 89년에 로버트 이제 이 작품이 있고 판화로 만들었잖아요. 네. 여기 여시 춘추가 있고 일자 뭐야 이게? 일자 청금 이런 일자가 넣어 있는데 요 배경을 보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유럽은 18세기에 프랑스가 최고 문명 국가였는데 그때 백과사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시아는 언제 백과사전이 나왔냐면요. BC에 이게 몇 년이야? 몇 년에 나왔더라 이게 예, 백과사전이 BC 120년인가? 아 여기 있다. 여시춘추라는 백과사전이 동양에서 BC 23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유럽이 18세기에 만들어졌거든요. 백과사전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동양이 엄청 앞선 거죠. 그러니까 백남준이 이 작품을 하면서 이 디드로거든요. 디드로가 이제 프랑스 백과사전을 만든 사람인데, 야 니네들 1800년, 1900년 전에 아시아에 이 백과사전이 있었어 하고 옆에다 여시춘추라고 딱 써놓고 일자 청금은 또 보자. 근데 이제 그 뭐라고 에피소드가 있는데 옛날에 이 책을 만들어 거리에다 딱 전시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책에서 한 글자라도 고칠 수 있다면 천금을 주겠다. 왜냐면 이 내용 중에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이걸 네가 한 자라도 고치면 상금으로 천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완벽하다는 걸 이제 과시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일자 천금이라고 해요. 여기다 일자 천금이라고 써 있잖아요. 천금. 그러니까 한 자라도 틀리면 내가 쓴 것 중에 한 자라도 틀리면 내가 성을 받는 내 성을 한다는 게 그 소리죠. 천금을 주겠다. 그래 백남준 속으로 그럴까요? 야 니네 디드로가 무슨 18세기 계몽주의 하면서 백과사전을 만들었다는데 유럽은 2000년 전에 벌써 다 만들었어. 은근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동양 정보가 없잖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동양은 니네 2000년 앞섰어. 그거가 은근히 거기 깔려 있는 거야 이 속에. 근데 이게 시리즈로 이제 8개가 뭐 있죠, 아시지만 여기 이쪽에 그 중에 한 작품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작품인데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또 이제 참고로 하면 이게 프랑스의 그 백과사전이 어떻게 생겼냐? 그게 공자 때문에 생겼고, 공자. 이게 뭐 필라소피 드 차이니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라틴어로 차이니스 필라소피. 중국의 철학자라는 소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공자의 원리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비타라는 게 라이프라는 뜻이에요. 생애. 이게 라틴어로 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그 1687년에 아마 이게 번역이 됐나 봐요. 공자가.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공자를 읽고 완전히 이제 간 거죠. 맛이 가가지고 깨달아 먹고 만든 게 백과사전이에요. 그러면은 뭐 2000년, 1500년 앞섰다고, 2000년 앞섰다고.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볼 때 유럽은 야만 문화의 수준이 낮은 거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거꾸로 어떻게 됐냐? 마약 전쟁 해가지고 뭐 중국이 완전히 이제 깨졌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유럽 애들이 굉장히 우월감 속에 자기 문화가 뭐 수준 높다는데 백남준 알고 있었던 건 야, 웃기지 마. 벌써 중국은 옛날에 이래들 했던 건 다 했어 이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동양 문화를 좀 알아, 공부 좀 해 이 소리야 지금 백남준이. 그래서 그 작품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의도를 백남준이 이런 작품을 썼을 때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그 당시 번역본이라네요. 이게 18세기인가? 아니야 17세기 18세기. 그래 여기 보면은 공명 서적이 유럽에 번역해서 그래가지고 당시만 해도 유럽이 아시아에 훨씬 뒤떨어졌다 문명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이 아시아에 얼마나 뛰어든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이거 하면은 그참 여기서 이제 거의 시간 다 돼가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우리 한국 학자 중에서 이병현이라는 이분이 연세대학교 학위를 받았는데 이 책 3권을 냈어요. 2016년에. 근데 이 책 그러니까 소유문이나 뭐 동방견문록 같이 그런 형식인데 직접 여행을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문장력이 아주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범 유라시아 견문이라는 책을 제가 그냥 사지 못하고 그냥 빌려왔는데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까 말한 백남준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21세기는 유라시아 시대다. 유라시아 시대고 이것도 백남준 여기 작품에서 이게 중앙아시아 그잖아요. 이 서양을 끌고 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TV 부처의 연장선상의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에 깔려 있는 게 이제는 유라시아 시대다. 유라시아가 서양을 끌고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백남기는 1960년대에 유라시아를 이미 이 생각을 하고 여기가 유라시아 시대가 온다는 60년 전에 예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은 북한으로 철도를 뚫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좋으나 갈 길이 그거밖에 없고 베를린 가는데 73만 원 되니까 뭐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게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연결돼요. 러시아 가잖아요.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로 가는 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가지고 그다음에 러시아 북쪽으로 가서 그다음에 알래스카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알래스카를 통해서 미국으로.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가가지고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하고 알래스카하고 가깝잖아요. 저 끝에.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연결이 되면 우리가 미국을 그냥 기차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백남준 잘려진 걸 제일 싫어하잖아. 항상 연결하면.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면 그 다음에 반둥반도가 한국하고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해주, 황해도 해주에서 이렇게 얼마 안 가면 중국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서 부산으로 해가지고, 그죠? 일본 부산으로 또 해저로 들어오고 부산에서 쭉 가서 이제 기차로 가서 저희 항해도 해주로 해서 해주하고 반동반도가 제일 가깝거든요. 그거랑 연결하는 거. 그 밑에만 중국을 하고 그다음에 다 절로 다 유럽까지 다 런던까지 다 가는 거잖아요. 뭐 그런 방식도 있고 지금 그런 이제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몽골 시대의 그 역참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몽골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게 결국 길이잖아요. 길과 가장 빠른 말. 지금 말하면 우리는 지금 길과 가장 빠른 인터넷이 중요하듯이 그 당시에는 실크로드 모든 게 길이죠. 노자도 길이잖아요. 웨이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역참제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말이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중간역이 있었어요. 1519곳은 중간역이 딱 스탠트포 아니 저기 뭐야? 스테이션 쫙 있고 그 가운데 말이 5만 마리, 소가 9천 마리, 배가 6천 척, 수레가 4천 량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플랫폼에. 그럼 여기 가다가 말이 이제 좀 지치거나 먹을 거 고기서 막 먹고 어떤 밥을 뭐 식당도 있고 그럼 또 가서 그 역이 1,500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연결이 전기선으로 다 연결이 전기 전화선으로 연기되는 거예요. 브릿지를 해서 다 연결이 지금 다 돼 있죠. 이쪽 네. 뭐 지금 이 미국의 그망 지도를 보면 그게 지금 어디가 제일 빨리 가고 어디가 많이 가는지 다 나오거든요. 망 지도가 있잖아요. 지금 뭐 전화도 그럼 이게 딱 한눈에 보면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좀 돌아간다는 게 보이죠. 근데 그 당시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목포 신안이 좀 재밌는 게 예. 다 지금 연결이 다 돼가지고 아 여기 그거랑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결이 모든 전 세계를 연결하는 백남준의 생각이 네트워킹. 이게 끊어진 거는 못 참더라고요. 신안에 다 떨어진 섬들이 네네. 네트워킹이 됐는데 그 공사비 어마어마하게 들고 8년에 거쳐서 브릿지를 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그걸 이제 간접 인프라, 간접 자본이라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 뒤로 그 다음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냥 단순히 자기가 지금 가진 간접 게 아니라 자본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도로. 근데 아니 그 강원도도 도로가 생기고 뭐 기차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지. 일단 길을 놔면은 뭐 그 다음에 뭐가 되는데 길도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백남준의 사유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들어도 좀 재미있게 지금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술의 목적에 보면은 그래서 나는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을 가보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 내가 비디오 아트를 했고 그래서 텔레비 연구에서 누구나 당연하듯이 TV를 보듯이 그 백남준의 그 자기 74년이니까 벌써 50년 전 이야기죠. 60년 전 이야기. 그리고 백남준이 또 뭐가 있냐면 이 결론이 거의 오늘 이야기 결론인데 재미없는 세상에 구멍을 내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 백남준은 두 가지야. 막힌 데를 구멍을 뚫고 그것을 연결하는 거. 그래야 뭐가 된다는 소통이 돼야. 그게 그래서 이제 무봉탑이라는 게 있어요. 탑도 불교에서 무봉탑이 있는데 이거는 이음새가 없이 이렇게 쫙 연결되는 탑이에요. 그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좋아했던 게 그 사유 방식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 마지막 결론이 백남준은 이제 문화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이게 서로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으면 말대꾸하는 거라 그랬는데 쌍방적인 걸 좋아했지 다 혼자 이야기하는 건 싫어했고요. 그다가 아까 말했지만 돈을 나눠준 퍼포먼스였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축제가 일어나야 된다. 축제주의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연장으로서 백남준은 이제 무당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엄청나게 근원 굿이 그래서 모든 예술의 원초적 근원지다. 거기서 사람이 힘을 얻어야 에너지를 해야지 이제 그 뭐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게 뭐 거울이나 이런 걸 썼지만 지금은 텔레비나 피아노를 대지. 옛날에 또 이 부채도 쓰고 그죠? 징도 쓰고 그랬는데 그거는 시대에 안 맞잖아요. 지금은 피아노, 텔레비 이런 걸 대신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텔레비 나오잖아요. 아마 이 삼성 텔레비일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건 있어. 쌀은 안 변했어. 쌀 해놓으셨는데 옛날이나 여기도 지금 쌀을 이렇게 쌀로 하는 게 있거든. 쌀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옛날이나 지금은 쌀은 그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도 현대적인 셔먼을 해도 쌀이 있어요. 쌀이 없으면 무효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탱글리 무당도 예술이요. 예술로 봐야죠. 예술. 왜냐하면 예술가가 왜 샤만이 돼야지만 진짜 예술가냐면 에너지가 샤만이 칼을 위해서 춤을 춰도 피가 그 에너지를 난 잘 보지 못했는데 믿을 수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걸 하지 아무나 하겠죠. 그러니까 신내림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백남도 신내림 받은 거겠지 뭐. 야 여기 나오네 밥. 받았으니까 이제 밥은 안 되네. 옛날에 지금 그러니까 백남도 우판에서 밥이 나오잖아요. 밥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말다툼이 일어났어. 저 부인하고. 그 일본에 선이 있고 우린 샤머니즘이 있는데 어떤 게 좋냐고 막 서로 싸우다가 백남준이 뭐야? 야 샤머니즘에 비하면 일본의 선은 너무 따분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한국의 무속은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한마디로 소통이야, 커뮤니케이션이야. 아주 뭐 명쾌하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잖아요. 그게 슈퍼 커뮤니케이션, 엑스트라, 울트라 파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이게 여기 보면 완전 경지에 도달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이 노크릇이 다 악기예요. 탕 치면 소리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참 이런 거는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완전 무당. 네, 완전 무당기인데 진짜 현대 무당, 전자 무당. 그래서 오늘 사실 타이틀도 백남준과 샤머니즘 뭐 이건데 이제 이렇게 그런 한국적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물리학을 이제 그 예술로 했고 르네상스 과학과 예술을 또 하나로 했고 또 백남준은 이제 우상을 파괴하는 사람으로서 기존의 그 고정관념을 아주 처절하게 파괴시킨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인류학자로서 그 신화적 상상력이 풍부했다. 거기에 물론 동시에 하이테크에 대한 이해도 높았죠. 이게 그리고 무엇보다 또 백남준은 이제 기존의 질서를 갖다 혼란을 시켜야 그 교란자 역할을 해서 서양 사람들이 막 우월하다는 걸 다 웃기지 마. 막 머리를 아프게 만들어 놓고 혼란을 해가지고 다 똑같이 니네가 뭐 잘나고 우리가 못나고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백남준은 이미지를 사운드로 바꾼 융복합적인 예술가 있다. 그러니까 첫 전시회도 그거지만 이제 사실은 이 비디오가 아니라 영상이지만 그 안에 음악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뭐 음악 미술이 구별이 없는 예술, 그죠? 그 총체적인 예술, 비빔밥 예술을 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1시간 만에 아이고. 거의 너무